뭐지 이건가? 아, 네, 이제 감사합니다. 됐다.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릴 내용은 컨텍스추얼이랑 리니얼 밴디지인데요. 사실 제일 현재 컨템포러리 밴딧 리서처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챕터의 시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면 뭐 제가 발표를 막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텍스추얼 밴딧이랑 리니얼, 그러니까 리니얼이 사실 컨텍스추얼의 어떤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걸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컨텍스트,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단순히 그냥 어떤 그냥 뭐 액션을 선택했을 때 뭐 어떤 리워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리워드와 같이 이런 컨텍스트에서 리워드가 나왔다라는 정보까지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을 의미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로 들면 액션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리워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라고 치면 이제 사고가 안 났으면 이제 그 사고가 안 난 상황을 컨텍스트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사고가 났으면 그 사고 난 대상이랑 어떠한 상황에서 사고가 난지 같은 게 컨텍스트로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추가적인 정보, 그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을 이용을 했을 때 어떻게 밴딧을 어떻게 저희가 잘 풀 수 있는지 뭐 일반적인 이제 R에서도 이제 비슷한 말이 적용이 되지만 그런 식으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챕터 18이 컨텍스추얼 밴딧부터 시작을 하면 여기서는 챕터 18은 지금 adversarial 세팅만 일단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adversarial이 뭐냐 하면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일단 oblivious adversarial 세팅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oblivious라는 거는 adversary가 러너가 이제 만드는 초이스에 무관하게 그냥 처음에 픽스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oblivious adversary가 있고 adaptive adversary가 있는데 adaptive는 러너의 초이스에 따라서 adversary가 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자기의 그 초이스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건데 oblivious를 보시면 러닝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이게 프리픽스로 됩니다. 이미 픽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러너가 이제 이거를 보는 거죠. 하지만 이게 이제 adversary가 추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adversary가 마음대로 이제 추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adversary가 리워드랑 컨텍스트를 먼저 이렇게 고르게 됩니다. 고르게 되고요. 그때 그 컨텍스트의 그 그러니까 셋업 possible 컨텍스트를 calligraphic C로 하고 그곳에 이제 cardinality를 C 그리고 액션 스페이스를 calligraphic A 그리고 그거에 이제 cardinality를 A라고 이제 적어놓겠습니다. 그러면 horizon T, 라지 T에 대해서 러너가 먼저 컨텍스트가 주어져요. 러너한테 먼저 이런 컨텍스트가 왔다라고 주어지면 러너가 그 컨텍스트를 보고 먼저 probability distribution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고르면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에서 액션을 하나 샘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샘플된 액션에 따라서 그 리워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고려하는 Oblivious Adversarial Contextual Bandit 세팅입니다. 혹시 이 세팅에 관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컨텍스추얼 밴딧 같은 경우에는 폴리시 같은 게 그러니까 히스토리 시퀀스로부터 뭔가 이제 액션을 보내는 프로버빌티 디스트리뷰션을 가는 매핑이잖아요. 그러면 그 히스토리에 이 컨텍스트도 포함이 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시그마 필드의 그 필터를 이제 할 때 그게 이제 컨텍스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점점 컨텍스트를 포함한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팅에서 리그렛을 이제 정의를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일단 차근차근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각각의 컨텍스트에 대해서 어떤 걸 서메이션을 하고요. 요 항이 사실상 컨텍스트 C에 대한 리그레시입니다. 그거를 이제 RT, C라고 이제 디노트를 할 텐데 그러면 주어진 C에 대해서 리그레트를 어떻게 메저링 하냐? 뭐 이제 저희가 원래 하던 대로 이제 메저링 하게 되는 거죠. 기존 저희가 observe 한 거랑
실제 중에서 요것의 맥시멈 인 A. 그러니까 맥시멈 인 A. 맥시멈 친구. 그렇죠. 그래서 요게 저희가 고려하는 리그레션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 트레젝토리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컨텍스트마다 anytime exp3 그걸 앞에 초반에 그 저희 엘베스터 밴드에서 처음 다룰 때 이제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어떤 분이 다루셨는데 exp3를 각각의 C에 대해서 그냥 anytime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리그레 바운드가. 그래서 보면 이제 리니어리티에서 이게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서 요거는 이렇게 아이고요. 요거는 이제 밖에 있고요. anytime 그 개런티에서 요게 있는데 호라이즌 랭스가 컨텍스트 비지테이션 횟수가 되는 거죠. t가 아니라. 그러면 이걸 이제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요거를 이제 NC를 컨텍스트 C를 방문을 했으라고 쳤을 때 컨텍스트가 하나다. 예를 들어서 컨텍스트가 하나밖에 안 나오면 저희의 원래 바운드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가까이 컨텍스트를 이렇게 유니폼하게 방문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옌센 이너퀄리티를 적용을 하면 리그렛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리그렛은 이제 만약에 그 저의 그 리워드 스페이스를 0,1로 만약에 그 바운드를 시켜버리면 요겐 자명한 바운드니까 만약에 요 이퀄리티가 성립하면 그러니까 즉슨 요게 성립하면 요 바운드가 백큐어스하게 되겠죠. 그 말은 요거란 말인데 이게 어떤 걸 말해주냐 하면 t가 c보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a를 무시했을 때 컨텍스트 스페이스보다 t가 작으면 요 밑에 바운드는 사실상 vacuous가 되는 거죠. 이건 작은 리마크였고 어쨌든 이런 형태로 각각의 컨텍스트에 대해서 EXP3 알고리즘을 돌린 나이브 어프로치로도 이런 뭐 좋아 보이는 바운드를 저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인 거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그런데 그런데 보통 저희가 RL이나 밴드 시오리에서 이제 컨텍스트를 이야기를 하면 컨텍스트 스페이스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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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큽니다. 매우 크다는 말은 보통은 매우 크면요. 어떠한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클러스터링 스트럭처나 그러니까 뭐 매트릭스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넷플릭스 챌린지를 생각해 보시면 넷플릭스 챌린지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큰 매트릭스 있다고 쳐봐요. 거의 무한대 뭐 거의 무한대로 쳐봤는데 실생활에 나오는 이런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보통은 모든 엔트리가 다 채워지 이런 덴스한 언스트럭처한 랜덤 매트릭스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어떠한 특정한 스트럭처를 가지죠. 특히 디멘션이 높은 하이 다이멘셔널 스태티스틱스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있던가 블럭 형태로 있고 나머지 다 0인 이런 스트럭처를 가지던지 아니면 뭐 중간중간에 0이 엄청나게 많이 분포 있는 스파르스한 스트럭처를 가진다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large context space라고 했을 때 어떠한 스트럭처를 저희가 가정을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보통은 합니다. 몇 가지 예시로는 이제 클러스터링, 스파르시티 아니면 그래피컬 스트럭처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 사실상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다 스파르시티긴 한데 그래서 좀 더 풀었으면 이제 이렇게 example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런 스트럭처를 어떻게 포뮬레이트를 할 수 있는지를 보면 자 그럼 이제 이런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 C가 큰데 요 C가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서 컨텍스트가 두 개가 비슷비슷해요. C랑 C 프라임이 비슷비슷하면 저희 러너가 요거를 observe를 하거나 요거를 observe 하거나 A 그 액션을 고르는 A가 똑같은 게 사실 약간 인투이티브 하죠. 비슷한 컨텍스트면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게 맞으니까 특정 경우를 빼고는 그래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포멀라이즈를 하냐면 화살표 방향이 반대네요. 아, 그러니까 사실 컨텍스트를 observe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걸 정의를 하냐면 컨텍스트에서 액션으로 가는 요 매핑의 어떠한 집합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라지파이라고 이거를 저희가 부를게요 이제. 그러면 저희의 위에 있던 요 RT 요거가 precisely equal to 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제가 약간 실수를 했는데 파이가 정확하게 A트를 C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파이가 라지 파이가 모든 C에서 A로 가는 매핑을 다 포함했을 때는 위에 있는 리그럴 바운드랑 밑에 있는 리그럴 바운드의 식이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적었냐?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 이론을 저희가 좀 되짚어 봤을 때 요게 마치 하이퍼스시스 클래스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이퍼스시스 클래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고 저희가 배웠냐면 바이어스 vs 베리언스가 결정된다고 저희가 배웠죠. 하이퍼시스 클래스가 커요. 그러면 트루 뭐 리그렛이 작은 애를 할 그거 인클루드를 할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어스는 내려가지만 그만큼 엄청나게 클래스가 커서 베리언스가 올라가죠. 반대로 하이퍼시스 클래스가 너무 작다. 그러면 리그렛 바운드가 옵티멀인 거를 포함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커지죠. 그 대신 작기 때문에 베리언스가 작아지는. 이렇게 요 파이라는 특정 클래스의 초이스에 따라서 리그렛에 대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를 볼 수 있다는 게 요 챕터의 메인 메시지이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컨텍스추얼 밴딧을 고려를 하게 되면 컨텍스트 스페이스가 클 때인데 그 큰 거를 이제 머신러닝 시오리 학적으로 이상한데 머신러닝 시오리적으로 이제 포멀라이즈를 할 때 라지파이라는 걸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라지파이가 사실은 하이퍼시스 클래스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초이스에 따라서 리그렛 바운드의 비헤비어 특히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가 일어난다가 요거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하지만 이제 그거만 하면 너무 짧고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이걸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시를 보는 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요게 어떠한 초이스가 있는지를 이제 책에서 봐보면 226페이지에 있는데 자, 뭐 파티션. 그러면 파이가 만약 이렇게 정의 됐다. 그러면 클러스터링 스트럭처가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런 거죠. 컨텍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컨텍스트가 파티션이 되면 파티션 펑션이 얘네들한테는 다 1이고 얘네들한테는 다 2이고 얘네들한테는 다 3인 거예요. 뭐 이런 게 파티션 펑션이겠죠. 그다음에 좀 더 소피스티케이트하게 파이가 set of function such that 요게 below theta 이네들. 그럼 요게 뭐냐? 이 잘 보시면 이게 similarity잖아요. 그리고 similarity가 만약에 similarity가 되게 높아요. 만약에 C랑 D가 되게 높다, 그러니까 similar하다 칩시다. 그러면 S가 대충 1에 가깝겠죠? 그러면 여기 작아지겠죠? 그러면 뭐다? 작아지면 이게 세타보다 작다 하면 아 얘네 둘이가 뭐 그러니까 요거 그러면 세타보다 작으면 이제 얘네 둘이가 이제 비슷한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약간 그런 말이 꼬였네요. 어쨌든 약간 대충 어떤 말인지 약간 대충 이해를 하실 거라 믿고 그래서 이렇게 시뮬러티 펑션으로 조금 더 확장을 시킬 수도 있고요. 딥러닝스러운 관점에서는 슈퍼바이스드 러닝 그러니까 파이가 각각의 파이가 프리딕션 클래스인 거죠. 그러면 이제 딥러닝 시오리를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two layer NN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NTK 리즘에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묶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좀 더 간단하게 랜덤 커널 머신 같은 걸로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초이스가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그러면 이 파일을 이용해서 그럼 이 파일을 조금 더 이제 밴딧스럽게
저희가 포멀라이즈를 한번 해볼 텐데 그게 뭐냐 하면 Expert Advice Framework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브섹션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코멘트나 어떤 거 같아요? 네. 그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저 뭔가 텍스처에서 액션 스페이스로 하는 매핑의 스트럭처가 네. 그 알고리즘 임플레멘테이션 하는 입장에게 알려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정- 네네네. 네네. 그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이 정보가 있으면 사실 좀 더 스트럭처가 있어서 좀 더 있지 알고리즘 측면에서 좀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는 건데 그게 라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희 뭐 그 통계학에서 생각을 해보셔도 네. 물론 이제 뭐 L 제로놈을 스파르시티로 생각을 해보면 스파르시티가 있다고 지금 알고 스파르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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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럭처가 있는 건 아 알지만 그 스트럭처도 그 스트럭처를 리얼라이즈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는 이제 어떤 건지 모르는 거죠. 근데 뭔가 이게 좀 더 그 정보를 알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사실 그런 게, 그쵸, 그쵸. 네. 그래서 혹시 뭔가, 그러니까 이러한 스트럭처 자체를 뭔가 앞서서 밝힐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나? 그냥 그게 갑자기 좀 궁금, 그거는 사실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네네. 마치 그거는 머신러닝에서 뉴럴 네. 네트워크 어떤 걸 쓰는지를 그러니까 어떤 뭐 뉴럴 네트워크를 쓸 건지 SVM을 쓸 건지 그거 아, 차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냥 궁금해가지고. 테스트마다 이게 캐패시티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제일 바이오스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모든 클래스 펑션 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베리언스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넣는 건데 그때 바이어스 컨트롤 잘 하는 거는 프로블럼 스페시픽하게 이제 러너가 어느 정도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더 질문이 없으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의 어떤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엑스퍼트 어드바이스 프레임워크를 이제 한번 볼 텐데 여기서는 이제 좀 특이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애드버서리가 있어요. 애드버서리가 있고 A 아웃인데 엑스퍼트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애드버서리가 있고 엑스퍼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게임 플레이를 보면 애드버서리가 먼저 리워드를 고르고 엑스퍼트가 지네들이 생각했을 때 제일 옵티멀한 디스트리뷰션을 미리 저희한테 줘요. 물론 저희는 이제 뭐 아까 언급을 약간 안 드렸지만 이런 경우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나이트인 경우, 파이나이트 아운드 밴드일 때, 자, 요 ET가 뭐냐? 요 ET가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요 ET가 M 곱하기 A 매트릭스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로우가 엑스퍼트 I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스트래티지인 건데, 그래서 이제 사실 로우 스토캐스틱 매트릭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로우는 엑스퍼트 I가 봤을 때 액션을 이렇게 고르면 좋다라는 엑스퍼트 어드바이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엑스퍼트가 M 명 있는 거죠. 라지 M 명. 그러면 이제 러너가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컨텍스트 역할인 거예요. 엑스퍼트가 이러한 엑스퍼트 어드바이스를 주는 컨텍스트를 주고 그거를 보고 러너는 이제 지네들이 어떻게 액션을 샘플링을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러너가 그러니까 일단 리워드랑 엑스퍼트는 이미 고정이에요. 러너가 뭘 하기 전에. 그래서 엑스퍼트로 사실 어블리비했습니다. 그러면 T가 1부터 다시 T까지 갈 때 먼저 엑스퍼트 어드바이스를 얻습니다. 그러면 그 엑스퍼트 어드바이스를 바탕으로 PT를 골라요. 그리고 그 PT에서 액션을 고르고 observe reward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리그렛이 어떻게 되냐? 리그렛은 이렇게 됩니다. 잠시만요. 원래 저게 PT가 엑스퍼트를 따라야 되는데 잠시만 제가 뭘 하나 놓친 거 놓쳤나?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면 자, 저희가 엑스퍼트라고 부르면 당연히 엑스퍼트니까 얘네들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대상을 엑스퍼트를 플레이를 그대로 했을 때의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얻은 데이터죠. 그러니까 뭐 데이터라고 쳐봐요. 데이터인 거죠. 리그레시 이렇게 정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좋은 엑스퍼트 기준으로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뭐 코테이션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의 엑스펙테이션이 저희의 리그렛 정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냐? 에럴스러리가 밴딧에서 제일 지금도 많이 쓰이고 제일 클래식한 알고리즘이 EXP3였죠. Exponential Rating. 그 EXP3를 기억을 해보시면 각각의 액션을 스코링을 했어요. 각각의 액션마다 요 액션을 플레이를 했을 때 뭐 액션을 플레이할 확률을 이제 만들고 그걸 엑스포넨셜하게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EXP4는 뭐냐? 엑스퍼트를 스코링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엑스퍼트가 말하는 대로 그냥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EXP4입니다. 그래서 EXP4의 그 4가 Exponential Waiting for Exploitation and Exploration with Experts. 이가 네 개라서 EXP4라고 붙였다고 하는데 알고리즘 대단히 간단합니다. Q가 Q가 뭐냐면 이제 엑스퍼트를 고르는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엑스퍼트를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유니폼하게 골라요. 그러면 이제 시간 t마다 이제 모든 엑스퍼트의 어드바이스를 이렇게 다 얻겠죠. 그러면 먼저 QT에서 그러니까 지금 T가 이럴 땐 Q1이겠죠. 엑스퍼트를 고른 엑스퍼트에 해당 해당되는 스트래터지를 그냥 그대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생각을 해보시면 QT 곱하기 ET가 되는 거죠. 왜냐? QT를 저희가 이제 마치 로우 벡터로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뭐 0, 1에 1 곱하기 m이 되는 거고 이 t는 각각의 로우가 엑스퍼트였고 각각의 컬럼이 액션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1 곱하기 a가 되고 요거 스토캐스틱이고 요 로우 스토캐스틱이니까 당연히 probability distribution이 하나가 나오겠죠. 거기에 따라서 a를 고르니라 액션을. 그리고 리워드를 이렇게 얻어요. 리워드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워드를 얻은 걸 바탕으로 EXP3에서처럼 리워드 디스트리뷰션을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리워드 에스티메이션 스텝인데 리워드 에스티메이션 이렇게 하고 요 X햇을 엑스퍼트에 프로퍼게이션 시킨 다음에 요거 바탕으로 Q를 엑스포넨셜하게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자, EXP3랑 다시 한번 다른 점은 EXP3는 엑스포넨셜하게 업데이트를 하는 그 확률 자체가 액션에 대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업데이트를 했다면 지금 저희는 엑스퍼트를 고르는 디스트리뷰션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엑스퍼트를 골랐으면 그 엑스퍼트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말이 되는 게 애초에 저희 리그레 자체가 엑스퍼트에 대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엑스퍼트를 따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 엑스퍼트가 전지전능하다라고 지금 임플리시 가정을 놓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랬을 때 리그레 바운드가 어떻게 되냐? 에타를 이런 식으로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랑 비교를 해보시면 그 나이브하게 모든 C에 대해서 EXP3 알고리즘 돌린 거는 제 기억이 맞다면 TAC 로그 A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쵸? 맞나? 잠시만요.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TAC 로그 A. 맞다. 대충. 전부 대충 말했을 때. 그러면 이게 비교를 해봐요. 컨스턴트 일단 빼고 TA 빼고 로그 A 뭐 무시해버리면 요 바운드가 언제 줬냐 하면 로그 M이 적어도 로그 M이 컨텍스트 스페이스 사이즈에 엑스포넨셜하게만 비례하지 않으면
이 바운드가 에센토틱하기에는 무조건 나이브 어프로치보다 좋은 거죠. 말이 돼요. 왜냐하면 엑스퍼트가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엑스퍼트 오피니언 줬다고 치면 사실 이 알고리즘 돌리는 것보다 아까 나이브 어프로치가 더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엑스퍼트 수가 적다는 가정하에서 이거만 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에센토틱하게 비교를 하면 up to a sum factor. 이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증명은 그 사실 증명을 제가 스킵했어요. 왜 스킵했냐면 솔직히 리니얼 밴디트로 빨리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 EXP 알고리즘이랑 ESP3 알고리즘이랑 증명이 똑같아요. 렘마 쓰는 것도 똑같고 실제로 보시면 요 렘마 앞에 EXP3 알고리즘의 그 렘마랑 엄청 닮아 있잖아요. 다 똑같기 때문에 굳이라는 생각에 스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요 엑스퍼트의 그럼 초이스에 지금 약간 뭔가 무관해 보이잖아요. 엑스퍼트 수에만 연관이 돼 있지.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다시 돌아가서 contextual bandit with phi 펑션 클래스에 대한 contextual bandit을 고려했을 때 엑스퍼트를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을 하시면 이거였죠. 그러면 엑스퍼트가 만약에 probability가 아니라 이렇게 deterministic하다. 그러면 리그럴 파운드가 요거에 비례하죠. 이거에 비례한 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 눈에는 이게 왜 정말 뭔가 말이 되냐면 머신러닝 시오리에서 컴플렉시티라는 개념이 나오죠. VC 아니면 뭐 라데마커 또 뭐 있지? 등등 뭐 엘루더 같은 것도 밴드에서는 쓰이지만 이런 게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저희가 어떤 걸 다루냐 하면 let phi be a function class with finite cardinality then 그것의 컴플렉시티를 대충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요게 사실 뭘 알려주는 거냐면 컴플렉시티가 크면 그러니까 컴플렉시티의 항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저희가 고른 펑션 클래스에 대한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아이고야 이렇게 했는데 임플리시트 가정이 요거 두 개가 파이나이트였잖아요. 얘가 만약에 컨티뉴어스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갑자기 볼이 이렇게 돼 있고 얘가 갑자기 뭐 이거로 아뭐뭐 어떤 컴팩트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파이의 크기가 무한대기 때문에. 그러면 논문을 만약에 이런 걸로 논문을 쓰고 싶으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여기 컴플렉시티 클래스랑 비슷하니까 얘를 VC나 아니면 라데마커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논문인 거예요. 컴플렉시티 클래스가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컨티뉴어스 펑션 클래스가 있으면 그 컨티뉴어스 펑션 클래스에 해당되는 컴플렉시티로 바꾸는 작업을 하면 그게 논문거리가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제 그렇게 논문을 쓰고요. 파이나이트 가정을 없애는 거를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파이나이트일 때 컴플렉시티 관련된 항이 어떻게 나온지를 보고 그 항을 컨티뉴어스인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바꾸는지 그런 거를 이제 머신러닝 시오리를 배우시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자 이제부터 CF 약간 조금 옵셔널 한 건데 만약에 자 엑스퍼트가 여러 명이 한 100명 있어요. 100명 있는데 100명 중에 절반 이상이 다 똑같이 말해요. 아, 액션 1이 제일 좋다. 액션 뭐 엑스퍼트 1부터 엑스퍼트 50까지 다 액션 1이 다 좋대요. 그러면 걔네들을 한 번에 묶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한 번에 묶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저희가 흔한 용어로 effective number를 고려를 하겠다는 거죠. 엑스퍼트가 시뮬러한 거를 이퀴벌런스 클래스처럼 하나로 놨을 때 실제로 우리한테 유용한 정보가 몇 개인지 그러면
그거를 요 effective 넘버를 어떻게 메저링 하냐면 요 ET 스타라는 걸로 메저링을 합니다. 잘 보면 ET 스타라는 게 요게 지금 expert M이 액션 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퀀티파이를 한 건데, 그렇죠? 그리고 S는 뭐 타임 스텝. 그냥 뭐 단순히 이제 요 ET 스타가 말하는 게 액션 I에 대해서 제일 좋은 엑스퍼트를 이제 모든 액션이랑 모든 이제 타임 스텝에 대해서 이제 더한 그런 값이 나오는 거죠. 이게 왜 일단 그럼 요 퀀티티가 얼마나 바운드 돼 있는지 요 밑에 레마로 있고요. 뭐 이게 아마 엑서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엑서사이즈 18.7, 18.7에 이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만약에 오케이 그럼 이렇게 만약에 엑스퍼트끼리 같다고 치면 같은 액션에서 엑스퍼트가 같은 거랑 같은 액션에서 엑스퍼트가 다른 거에 ET 스타를 서로 비교해 보면 이게 되게 인투이티브 정의라는 거를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게 왜 이게 우리 레귤러 바운드 어떻게 나온지가 시오름인데, 자, 요 시오름에서 테이크어웨이는 이거예요. 여기도 이제 EXP3, EXP4인데요. 얘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러닝 레이트가 EXP3에서는 정확히 익스프레션 기억이 안 나는데 에타였어요. 그러니까 t에 대한 베리언트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t에 대해서 러닝 레이트를 디케이 또는 디케이가 아닌 디케이를 시키고 그때 디케이 시키는 정도를 결정하는 게 ET 스타인 거죠. 이렇게 러닝 레이트를 통해서 EXP4를 돌렸을 때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냐? 월스트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요거의 월스트 케이스는 뭐냐면 C tilde square root T log M times minimum of A, K. K가 뭐지? 아, K가 뭘까요? 아, K가 아니라 A네. 아닌데? K랑 A랑 M. 네. 그러면 A랑 M은 당연히 M보다 작기 때문에 아니다 A보다 작기 때문에 T A log M 이 무조건 성립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요거는 비교해 봤을 때 up to constant asymptotic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스트롱거예요. 이게 월스트 케이스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엑스퍼트에 대한 월스트 케이스. 그러면 만약에 디펜던시가 많다. 그러니까 디펜던시란다. 엑스퍼트 비슷한 엑스퍼트가 많으면 요게 이제 상대적으로 월스트 케이스에서 멀어지니까 줄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좋은 바운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타임 베어링 러닝 레이트가 요런 좋은 결과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실제로 타임 베어링이 뭐 당연히 여기서 안 다루지만 타임 베어링 레귤라이제이션, 예를 들어서 레귤라이제이션을 람다라는데 람다 t로 하던가 에타 t로 하던가 뭐 가마 t 이런 게 오면 리그렛이 좋아지는, 증명은 어렵지만 리그렛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여러 논문들이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좀 가끔 나옵니다. regularization, 그러니까 기존의 논문이 더하기 람다 i다. 그럼 얘를 더하기 람다 ti로 해서 람다 t를 되게 slow increasing variant 뭐 로그 t 같은 걸로 해가지고 regularization을 반대로는 regularization 더 낮추는 역할. 그러니까 뭐 로그 t 분의 뭐 c 같은 걸 했을 때 regular pound가 뭐 logarithmic 팩터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뭐 a 팩터나 뭐 k 팩터가 없어지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많이 하곤 합니다. 여기까지가 챕터 18이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요 챕터는 자세히는 몰라서 거의 책을 따라 읽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최대한 아는 만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그 마지막에 언급해 주신 게 그러면 뭔가
그 regret bound 같은 데서 logarithmic 팩터를 이제 일반적으로 생략하는데 그것까지 옵티멀하게 가져갈 때 좀 쓰인다는 건가요? 뭐 사실 막 던진 거긴 한데 네. 로그래픽보다 더하게 인프루브를 되는 경우도 봤고요. 네네. 로그래픽 팩터를 없애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본 것만 음. 알려드리는 거라서 이게 뭐 아, 케이스 로그를 바이 케이스. 네, 네, 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게. 네네네. 그 네네. 사실 제가 읽은 논문은 로지스틱 밴드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리그럴 바운드를 옵티멀하게 얻은 게 있어서 케이스 음. 바이 케이스로 잘하면 레귤라이제이션을 타임 베리잉하게 잘하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근데 그 람다 t 또는 이제 에타 t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약간 좀 트리키한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죠. 음.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책에 이제 이 책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되게 좋은 게 비블리오그래픽 리마크랑 노트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읽어보니까 그렇게 막 제가 따로 언급을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서 네, 여기 있다. 9번만 약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time varying regulation이 problem instance specific하게 되게 잘 증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머크는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쪽은 솔직히 말하면 제 관심 분야는 스토캐스틱이기도 하고 잘 몰라 여기 있는 논문 중에 하나도 읽은 게 없어서 저는 일단 한 번 읽고 일단 넘어갔는데 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요 이제 VC가 나오죠. 그래서 VC로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점. Effective Dimensional Function Class. 네. 뭐 바로 할까요? 아니면 좀 뭐 쉬다가 할까요? 음, 저는 뭐 바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바로 하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그럼 바로 가시죠. 스토캐스틱 리니어 밴딧은 제가 저거를 적을 시간이 없어서 책을 따라가되 이제 진짜 따라 읽지는 않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컨텍스추얼 밴딧은 아까랑 세팅이 똑같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냥 아까의 스토캐스틱 카운터파트예요. CT가 주어지고 CT가 있고 which may be random or not.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랜덤하게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컨텍스트가 주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러너가 액션을 고르고 그것에 따라서 리워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라는 게 스토캐스틱 컨텍스추얼 밴딧이에요. 스토캐스틱 밴딧이랑 세팅이 똑같죠. 당연히 이거는 서브 가우시안이라고 저희 가정을 하죠. 뭐 이거는 뭐 세팅이라서 굳이 제가 할 게 없는데 그래서 리그락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요 책이 하나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이거를 라지 T로 적는 게 더 좋은데 얘네들이 N으로 적어가지고 N이 그 타임 전체 타임 스텝 씁니다. 그래서 N까지 리그렛은 그냥 UCB 뭐 UCB란다 그냥 스토캐스틱이랑 똑같이 T에 대해서 가까이 T에 대해서 옵티멀한 액션을 골랐을 때랑 그게 아닐 때의 차이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자, 왜 저희가 이런 스토캐스틱 리니어라는 걸 일단 먼저 약간 조금 보여드리자면 러너가 그러니까 리니어 밴딧, 로지스틱 밴딧, 쿼드래틱 밴딧 다 요 앞에 붙는 수식어는 리워드에 대한 가정을 넣는 거예요. 왜 가정을 넣냐? 가정 없이 막 하면 프리 런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익스플로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롤 바운드인데 이게 월스트 케이스 롤 바운드예요. 월스트 케이스 롤 바운드가 T 전체 호라이즌 개수 곱하기 M이 컨텍스트 수 곱하기 A 액션 개수인데 컨텍스트 개수가 크면 롤 바운드가 말해주는 거는 you are fucked랑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에 이제 파이라는 거를 인트로듀스를 해서 요 클래스에 따라서 컨텍스트 스페이스에 대한 컴플렉시티를 이제 저희가 조절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비슷하게 합니다.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리워드에다가 그 스트럭처를 넣는 거죠. 그래서 러너가
어떠한 특정 매핑 푸사이에 대한 액세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리워드가 이런 식으로 이너 프로덕트로 이루어진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 세타는 common for or C, A. 이게 뭔 말이냐면 푸사이는 각각 컨텍스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그게 스페시픽하게 이제 작동이 되지만 세타 스타는 그냥 공통적으로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요거를 푸사이를 피처 맵이라고 하는데 피처 맵을 보통 형태를 정해주죠. 예를 들어서 identity A라든지 아니면 뭐 커널을 이용해서 커널은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뭐 쿼드라틱 뭐 뭐라 어떻게 적을지 모르겠네요. 뭐 노멀라이제이션 된뭐 이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푸사이 뭐 앞에 뭐 약간 K 같은 뭐 이렇게 상수가 붙을 수 있겠죠. 어쨌든 리워드가 그래서 피처에 대해서 리니어하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linear with respect to feature라는 리워드 가정이 있고 요거를 지금 저희가 모릅니다. 세타 스타를. 그러면 앞에서 저희가 EXP3 뭐 물론 좀 다른 얘기 하지만 리워드를 저희가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게 one of the main objective지만 그럼 여기서는 이제 parametric 폼이 알려져 있으니까 세타 스타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리워드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러면 특히 리니어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 약간 이미 스포를 해드린 대로 리니어는 피처가 그겁니다.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자, 이거 unknown 액션은 저희가 골라요. 그러면 고르면 여기다가 노이즈 더해서 저한테 리워드가 주어집니다. 자, 저희한테 이제 물어보겠죠. 이 컨텍스트 어디냐? Where's context? Stochastic linear bandit은 컨텍스트가 이제 요 액션 스페이스 안에 이제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액션 스페이스 있잖아요. 요 액션 스페이스 안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액션에 대한 피처 맵의 아웃풋에 그거다 하면 컨텍스추얼 리니어 밴딧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스탠더드 베이스 있으면 파이나이트 아름드가 되겠죠. 왜냐하면 스탠더드 베이스 있으면 세타 스타 이 i 내적하면 세타 스타의 i 번째 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디멘션만큼 있는 D 타입 D armed bandit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AT가 불리언처럼 이렇게 돼 있다 하면 combinatorial bandit이 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combinatorial bandit을 잘은 모르지만 대단히 재밌는 오브젝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누군가 다뤄주시겠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고려한 세팅은 이렇게 스토캐스틱 리니어 밴딧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컨텍스추얼 리니어 밴딧은 컨텍스트가 있는 건데 만약에 컨텍스트가 그냥 없다고 치면 컨텍스트가 그냥 없다고 치면 그냥 없이 그냥 액션 고르면 리워드 나오고 액션 고르고 리워드 나오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룰 세팅은 이 세팅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세팅. 뭐 살짝 아까보다 약간 중구난방하긴 한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요 앞에까지?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냐? 이거 어떻게 푸냐고 여쭤보시면 UCB를 씁니다. 근데 UCB도 보통은 이제 ARM이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에 거 선택하는 게 UCB였잖아요. 근데 지금 ARM이 1차원도 아니고
막 R 뒤에 어떤 컴팩트 서브스페이스일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떡하냐라고 이제 여쭤보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뭐 똑같이 합니다. 컨피던스 셋을 만들어서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세타 스타가 저 안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을 만한 컨피던스 셋을 만드는 게 한 90%입니다. 요거에. 그거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면 세타 스타가 안에 있으니까 요 옵티마이제이션 풀면 끝나는 거죠. 그럼 뭐 만약에 진짜 안에 있으면 요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 리워드를 각각의 액션에 대해서 계산한 거를 모든 액션에 대해서 아르기맥스를 취하는 게 저희가 하는 그 리워드가 나옵니다. 리워드는 그 액션을 저희가 추스를 하는 거죠. 리니얼 밴딧에 이렇게 UCB를 어플라이를 하는 거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름이랑 저자랑 페이퍼는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쪽으로 논문을 쓸 거면 linrel 또는 linUCB, awful 요거 사실 개인적으로는 요거 두 개가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데니엣 L이 요거를 거의 처음 고안을 했고 콜트 2008년에 그걸 처음 고안을 했고요. 아바시 아트코리 앳 L이 닙스 2011년도에 쪽에 임플리먼트를 이제 했습니다. 저 두 개는 스토캐스틱 리니얼 밴딧 논문을 쓰면 무조건 사이테이션이 돼 있고 이 사람들이 거의 시초기 때문에 만약에 논문을 쓰신다고 하면 무조건 사이테이션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플이 아마 여기서 나왔을 겁니다. 아바시 아트코리. 그러면 어쨌든 이건 약간 여담이었고 그러면 요 컨퍼런스 사이트 대체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두 개죠. 세타스타를 컨테이너는 좋다. 좋은데 좀 작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그 통계학에서 저희가 이거를 통계학에서 L2 regression 쓴 게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혹시 그 L1이 라스였고 L2가 뭐였죠? 리치 리그레션 말씀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렇지. 리치 리그레션 형태로 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T까지 얻은 리워드죠. 그러니까 저희가 얻은 데이터예요. 여기. 요거는 이제 뭐 true라고 칩시다. to be found. 여기다가 이만큼 람다의 L2 regression을 걸어서 리치 리그레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좋냐면 이렇게 하면 해가 무조건 유니크하게 존재합니다. 람다가 0보다 무조건 클 때. 그러면 뭐 디퍼런시에이션 쭉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저희 에스티메이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V가 뭐냐? V0는 람다 i고 VT는 람다 i 더하기 이렇게 되는데 요 형태를 밴딧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통계학에서 디자인 매트릭스는 그 데이터 매트릭스 Rn 곱하기 P를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불러서 이게 조금 그냥 다르게 쓰이는 건지 아니면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V를. 근데 노테이션도 V를 제일 많이 써요. 디자인 매트릭스라는 노테이션을. 그러면 컨피던스를 뭐라고 하냐면 컨피던스를 요 엡실론 t라는 거에 특정 सब셋이라고 저희가 이제 놓는 거죠. 그런데 요 엡실론 t가 어떻게 생겼냐면 보실 것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형태는 대단히 중요한 형태입니다. 리니얼 밴딧 고려한 논문의 절반은 좀 그렇고 한 4분의 1 정도는 이런 형태를 고려를 합니다. 이런 형태. 이제 저 밑에 VT가 이제 해시안이 되거나 피처가 되거나 뭐 그거는 이제 뭐 논문마다 세팅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이런 형식으로 1번 센터를 구한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센터죠. 그러니까 뭐 센터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있으면 요 센터를 구하고
두 번째로는 요 센터에서 이제 어떠한 볼을 정의를 할 텐데 요 볼에 사용하는 그 이게 이름 되게 긴 거 하나 있었는데 마할라보니스 디스턴스에 사용되는 요 매트릭스를 구한다. 스텝 1, 2. 이 스텝 1, 2의 조합에 따라서 리니어 밴딧 논문의 대다수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간단하게 리치 1번에 리치를 쓰고 2번에는 그 마할라보니스 디스턴스의 디자인 매트릭스를 쓴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파드레브 세마이 데피니시니까 이게 사실 엘립소이드예요. 요거를 센터로 하는 이렇게. 그 일리스는 이제 요 장축 같은 거 있잖아요. 고차원이면 뭐요 위에도 있을 테니까 요 장축이 아이겐벡터 of VT가 되는 거죠. T-1. 그럼 자 생각을 해봅시다. T가 커져요. 아 그리고 반지름은 베타 T.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타 T도. 자 베타 T는 아주 slowly increasing sequence of constant고 무시를 합시다. 베타 T는 자 T가 커져요. T가 커지면 VT의 아이겐 밸류가 커지겠죠. 왜냐하면 계속 데이터가 어클레이션 되니까. 이게 커지면 자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잖아요. 정의가. 자 그런데 이게 커진다. 그러면 이거를 고려해 보는 거죠. 똑같은 엡실론에 대해서 M1이랑 M2가 있을 때 얘가 커지면 그만큼 X의 그 부피가 어떻게 되겠죠? X의 부피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컨피던스 인터벌이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데이터를 모으면서 점점 세타 스타를 포함하는 쪽으로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점점 더 그러니까 점점 더 요 그 도메인 안에 있을 확률이 그러니까 도메인 안에 계속 있는데 점점 더 이제 세타 스타로 좁혀가는 거예요. 이게 컨피던스 인터벌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리그레 어널리시스를 이제 봐야 되겠죠. 리그레 어널리시스를 보면 그냥 요 U10이죠. 요 컨피던스 인터벌에 대해서 밑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컨피던스 인터벌에 대해서 요 U10이 돌리는 게 린 U10이자 오플입니다. 그러면 요 리그레 애널리시스가 뭐냐? 그냥 특정 어썸션 하에서 이게 성립을 하는데 어썸션 ABC는 테크니컬이고요. D가 중요해요. There exists delta such that with probability 1 minus delta for all t theta star in CT. 이게 여기서 제가 여기 빨간색 선을 그었는데 정확히적으로 이겁니다. 모든 t에 대해서 probability가 1 minus delta가 아니라 모든 t에 대한 probability가 1 minus delta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슈링크를 하면서 이게 중간에 이렇게 안 나가는 거죠. with high probability. probability 1 minus delta 이렇게 만든 sequence of confidence set을 봤을 때 무조건 세타 스타가 요 안에 있는 거예요. with high probability. 그럼 이제 델타를 t분의 1 같은 걸로 두면 이제 t분의 1로 두고 뭐 마르코브 인코너 같은 있으면 expectation에 대한 결과로 뭐 같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델타를 t분의 1로 두면 n분의 1로 두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익숙한 노테이션으로 바꾸면 d는 디멘션이니까 d 스퀘어 to t 로그 tl l은 뭐 그냥 diameter of action space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리니어 밴딧에서 롤 바운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d 루트 t였나? 이거 이 논문 보시면 됩니다.
일단 D에 대한 디펜던시는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T에 대한 디펜던시는 로그랜스 팩터 up to 로그랜스 팩터 optimal입니다. 그래서 up to 로그랜스 팩터 in T lin UCB는 리니어 밴드에 대해서 optimal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거 증명을 보면 사실 증명을 제가 하려다가 그냥 일단은 넘길 건데 왜냐면 뒤에 리마크가 좀 재밌는 게 많아서 요 증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elliptical potential lemma. elliptical potential lemma라는 건데 솔직히 이거는 그냥 기억해 두셔도 매우 나쁠 게 없을 정도로 리니얼 밴딧 리터처에서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로 elliptical potential lemma의 improvement 또는 elliptical potential lemma랑 비슷한 바운드를 이용해서 특정 경우에 대한 리니얼 밴딧의 바운드를 계속 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까지도 이게 왜 그러냐? 엘립티컬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볼륨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볼륨을 약간 포텐셜처럼 생각을 해서 그 V가 이제 그 디자인 매트릭스인데 디자인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처음이랑 나중에 그 레이셔가 어떻게 바운더가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니퀄리티예요. 증명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렘마 19.4의 요 특정한 엘립티컬 포텐셜 렘마의 형태가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그런 걸 보면 되게 복잡한 것도 많아요. 생각보다. 어쨌든 요 렘마를 이용해서 UCB스러운 증명을 해서 증명이 됩니다. 굳이 이거를 제가 하질 않을 것 같고 하지만 엘립티컬 포텐셜 렘마가 중요하게 쓰였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확히 어디서 쓰였나 그냥 다 떠나서 맨 마지막에 요 R 해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엘립티컬 포텐셜 렘마로 바운딩을 시키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 꼴이 나오게끔 뭔가 증명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세한 거는 만약에 궁금하시면 나중에 보여주시면 되고 자 컴퓨테이션 자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이 알고리즘을 까라고 해봤을 때 제일 까기 좋은 게 뭘까요? 얘죠.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 CT가 지금 일립소이드라서 망정이지 저 CT가 넌 컨벡스면 답이 없는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을 매 T마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옵티마이제이션의 코스트 곱하기 T만큼의 그 비고가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이게 NP-하드다. 그래서 이제 어프락시메이트하게 푸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걸리겠죠. 엡실론이랑 뭐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하냐? 요거의 컴퓨테이션 에피션시를 까는 게 제일 까는 게 뭐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깔만 해요. T마다 그 푸는 것 자체가 좀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리마크 B가 중요한데 일립소이드다. 일립소이드면 자, 여기 보면 지금 constraint optimization이잖아요. CT라는 도메인이 주어져 있고 이 constraint optimization이 아니라 이렇게 penalized optimization 텀으로 바꿔도 여기서 나온 A를 지금 A2라고 하고 여기서 나온 걸 A1이라고 했을 때 솔루션이 같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엘립소이드 경우일 때만 그리고 리니어 경우일 때만 리니어이고 엘립소이드면 페널라이즈드 폼이나 컨스트레인드 폼이나 같다. 그러면 저 같으면 당연히 페널라이즈드 폼을 선택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컨스트레인드 옵티마이제이션의 그런 프로젝션 스텝이나 그런 복잡한 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 패널라이즈 폼에서 그 그러니까 19.12는 A랑 세타를 전부 알가맥스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바이리니어라고 하나? 바이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이죠. 네, 근데 19.13 자체는 그냥 A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세타 그렇죠. T-L을 계속 어차피 인덕티블리하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세타 T-1은 뭘 하나 그러니까 사실 세타 T-1이 여기도 필요한 게
요 T 컨스트럭션에 세타 T-1이 들어가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증명을 보시려면 요 논문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논문도 리니얼 밴딧에서는 거의 무조건 사이테이션이 되는 논문이라서 요것도 되게 중요한 논문.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직 안 읽어봤는데 Math of Or이라는 되게 빡세고 퀄리티 높은 저널에 든 건데 여기서 그걸 보였습니다. Linearly Parameterized Bandit이었나? 그 논문 제목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됐다까지가 Linear Bandit입니다. 이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요 위에 노트 앞에까지? 네. 그러면 이제 노트를 몇 가지를 보여줄 텐데 리니어가 그 생각해 보시면 엄밀히 따지면 리니어 지금은 진짜 생 리니어긴 한데 피처에 대한 리니어도 사실 컨텍스추얼 리니어로 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커널이 떠올라야 돼요. 왜 커널이 떠올라야 되냐면 인피니트 다이멘셔널 피처에 대해서 인피니트 다이멘셔널 피처 스페이스에 대해서 리니어한 거를 계산을 하려면 피처 맵이 사실은 어떤 거 뭘 받아서 히브리트 스페이스로 가겠죠. 뭐 덜 엄밀하게 말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히브리트 스페이스로 가면 이게 만약에 RKHS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가 잘 카파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이론을 인피니트 다이멘셔널도 적용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카파를 이용한 어떠한 특정 트릭을 이용을 해서 그것은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리니어라는 그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리니어인 피처고 그 피처가 나온 리니어인 경우도 사실은 컨텍스추얼 리니어라고 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뉴럴 네트워크 NTK처럼 그렇기 때문에 커널 밴딧 커널 밴딧이라는 것도 대단히 연구가 많이 돼 있고요. 실제로 엑서사이즈에 이제 발코라는 사람이 16년도, 14년도에 이런 쪽으로 논문을 되게 많이 써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여기 있는 리마크는 저는 다 고수리를 할 건데 19.2 그러니까 19.2가 뭐였냐 하면 저도 봐야 되는데 어 리니어 UCB의 리그레 바운드가 19.2였는데요. 이게 잘 보면 세타 스타에 대한 디펜던시가 없죠. 세타 스타에 대한 디펜던시가 없기 때문에 이거 월스트 케이스 바운드예요. 그러니까 세타 스타가 정해지면 리니어 밴딧 인스턴트가 하나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른 그런 바운드가 세타 스타의 초이스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달라지는데 지금 19.2는 세타 스타에 대한 디펜던시를 무시하고 세타 스타가 뭐가 오든 간에 그 어썸션 B만 만족을 하는 모든 세타 스타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는 나름 월스트 케이스 바운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 월스트 케이스 바운드가 아니라 이런 형태의 바운드를 보고 저희는 밴딧에서는 인스턴스 디펜던트 바운드라고 합니다. 지금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리니어뿐만 아니라 다른 밴딧에서도 인스턴스 디펜던트 바운드는 아주 액티브 에리어 오브 서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베타 T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성인영이 20이랑 21을 발표를 할 텐데 20에서 베타 T의 특정 이제 초이스랑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3번 일단 스킵을 하고 뭐 블라블라블라 log factor 네, 뭐 비슷비슷하고 7번. 예, 7번이 좀 신기한데 그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이 통계학에서 되게 좀 유명한 건데 그러니까 되게 클래시컬한 모델인데 밴디셋으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리니어인데 리니어 요 앞에 뮤라는 걸 하는 거죠. 뮤라는 이제 링크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엑스포넨셜 패밀리에서 뭐 베타 X 빼기 뭐 베타 세타였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expectation이 되고 베타 더블 도트 한게 베리언스가 되고 요 베타 도트가 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뭐 엑스포넨셜 패밀리에서 그래서 요 논문 같은 경우는 필리페 에달에서 요 모델을 처음 고려를 해서
스터디를 했는데 실생활에서 이게 왜 적용이 되냐면 뮤가 만약에 시그모이들 펑션이에요. 시그모이들 펑션이고 시그모이들 펑션에다가 베르누이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리워드가 바이너리가 되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 바이너리 리워드인 경우를 밴딧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 플렉서빌리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쓰이냐? 애버타이즈먼트 유저들이 와서 애버타이즈먼트 클릭하는 게 컨티뉴어스는 아니잖아요. 클릭을 하든 말든 바이너리인데 그거를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모델링하는 거를 로지스틱 밴딧이라고 해요. 되게 최근에 나온 건데 2019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연구가 돼 있는데 최근에 로지스틱 밴딧에 대한 리그랩 바운드가 거의 옵티멀하게 풀리면서 이게 거의 니얼리 옵티멀하게 풀린 문제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를 봤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리니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리니어를 이용한 다른 모델에서 비슷한 또는 내지 거의 같은 테크닉들이 쓰이고 인스피레이션이 많이 되기 때문에 리니어 밴딧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니 et al, 루스메비치 용통 앤 챗피클리스, 아바시아도리 이 세 개의 워크는 매우 중요한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면 좋고요. 엑서사이즈도 다른 데랑 좀 다르게 논문에서 다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펙트럴 밴딧, 사실 커널 밴딧이죠. 뭐 정확히 말하면 라플라스 커널. 그래서 그래프 라플라시안에 대한 밴딧을 고려하는 것도 있고, 제너럴라이즈 리니어 밴딧 또는 뭐 이제 뭐 large extension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니어 밴딧이 사실 제가 좀 저랑 잘 맞는 주제기도 하고 대단히 유용한 그런 모델이라서 한번 조금 이렇게 책을 따라가면서 다뤄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그 방금 그 GLM 밴딧 이외에도 뉴럴 밴딧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뉴럴 밴딧 있어요. 네네. UX랑 AI 세트에 있는데 그 뉴럴 밴딧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게 개런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본 뉴럴 밴딧 논문이 딱 한 두 개 있었는데 둘 다 NTK 리즘에서만 있습니다. 네. NTK 내에서 이제 하는 있는데 좀 있던 것 같은데 뭔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약간 사실 그러면 NTK를 보면 그냥 리니어 모델로 보겠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커널에 대한 리니어 함수로 보겠다.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네, 진행돼요. 사실 아직 안 해봐갖고 그렇게 하지만 뉴럴 그게 제가 논문을 읽은 게 아니라 AI 세트였나 뉴립스를 아마 이거 AI 밴 스탯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막 여러 두 개인가가 나왔는데 제가 읽지를 못해갖고 이거 AI 이거 뉴럴 컨 아닌가 보다. 아니 이거 맞을걸요? ICML이네. 그 독일에서 나온 거 저 있었는데. AI 스탯에서 나온 거 봤는데 저도. 저 그때 포스터 가서 물어봤었거든요. 이게 아, 직접 가셨구나. 이거였다. 그게 그거였어요. 버추얼 때 마지막 아, 이거였다. Neural Contextual Bandit Without Regret. 맞아. ETH 7위 공대에서 나온 거. 어, 어, 보면 PPT를 보는 게 낫겠구나. 컨텍스트가 주어지고 액션이 주어지면 리그레시 나오는데 요 XT라는 거는 컨텍스트랑 액션을 컨캐티네이션하는 거. Hi, I'm Parnyon, and I'll be giving an overview of our paper No Sorry. 그다음에 HK는 이제 뉴럴 탄젠트 NTK로 이루어진 RKHS고 리그레 바운드를 이렇게 돼 있을 때 뉴럴 네트워크 트레인 two layer CNN or any neural network. 저도 솔직히 이걸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어쨌든 있다는 점. 저도 사실
지금 다시 보니까 사실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뭐 어떤 거였는지. 근데 막 그런 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럭처를 여기서 되게 중요시했는데 뉴럴 네트워크도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스칼라 인풋, 스칼라 아웃풋이면 뉴런들을 서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도 그게 아웃풋은 똑같으니까 뭐 그거 가지고 디멘션 줄여서 리그랩 바운드를 옵티멀하게 만들었다 정도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NTK 쓰고. 아, 들으면 갑자기 또 재밌는 생각이 났는데,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갖고. 그, 아웃풋이 지금 스칼라인데, 아웃풋이 벡터로 해갖고, 각 뭐 벡터에 하나의 우체대로 만든다던가 막 약간 그런 류의 밴딧은 있나요? 아웃풋이 벡터인 거예요. 그냥 아웃풋이 벡터여갖고, 뭐, 근데 아웃풋이 벡터라는 게 리워드가 벡터라는 건가요? 그렇죠. 리워드가 벡터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첫 번째 리워드에서는 진짜 엄청 좋은데 두 번째 리워드에서는 안 좋은 밴딧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알고리즘대로 하는 멀타이 거. 오브젝티브인 거죠. 모든 네네, 컴포넌트. 멀티 오브젝트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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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키워드를 대충 이렇게 쳐볼까요? 파레토 옵티멀 밴딧. 한번 봐봐야겠네요. 뭔가 파레토가 딱 그거잖아요. 멀타이 오브젝티브일 때 여러 가지 오브젝티브를 네네네.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거라서 대충 모르고 한번 찾아보는데 찾아봤네요. 근데 일단 저자가 좀 믿을만 하기 때문에 저자 아, 이스틱 저자 아닌가요? 맞죠, 예, 그거? 맞아요. 라티모랑 세데벨피, 라티모죠, 라티모. 네. 근데 말씀하신 세팅은 아직 없는 것 같고, 네. 이게 그럼 리그렛도 그러면 뭐 벡터로 정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어, 멀티 리그레시 정의가 되겠죠. 뭐 벡터로 리그레시 정의가 될 거고. 근데 그럼 이제 각 항이 다 이제 뭐 루트 NK, 루트 DM으로 막을 수 있나? 약간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되겠죠. 저는 본 적 없어요. 네, 그냥 사실 막 던진 거라서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면 막 멀티 오브젝트로 이제 하는 강화학습이 이제 논문을 하나 정도 봤던 것 같은데 음, 뭔가 거기서 이제 불가능성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불가능성, 네네네. 네,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밴딧은 좀 될 수도? 약간 이런 생각 갑자기. 약간 비슷한 건데 RLA, 하이어키컬 RL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뭐 네네. 약간 여러 개가 있긴 한데 골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메이즈가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1차적인 골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고 2차적인 골은 중간중간에 여기를 들리는 거고 3차적인 골은 여기까지 다 들리는 뭐 이런 식으로 골의 하이어키가 있어서 그거에 따른 게 있는데 그러면 밴딧도 하이어키컬 밴딧 같은 걸로 하면 사실 멀타이 오브젝티브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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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뭔가 좀 재밌는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뭐 특정 조건에서는 멀티 오브젝트가 가능한 밴딧이다. 뭐 예를 들어서 피처맵이 존재하는 경우에 아니면 뭐 얼케이스 내뭐 힐버 스페이스에서 뭐 그런 음. 거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이라서 저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ITP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 3년 차쯤에 하이어키컬을 다루게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저도 상상만 하고 있어요. 약간 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할 일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뭐 만약에 이거는 뭐 제너럴리스트 리니어 이거 7번 제너럴리스트 리니어 밴드시나 로지스트 밴드 관심 있으시면 나름 정리하려고 했던 PPT를 제가 올렸거든요. 며칠 전에 그게 제 랩 세미나 때 이 주제로 딱 발표를 했었어가지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거 한번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필리핀 저 논문도 UCB 페널티 UCB 써서 아마 했을 거예요. 엑스플로레이션 보너스 얹어가지고. 음, 감사합니다. 뭐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아무 질문 없으시면 혹시 이거 슬랙에 올려주실 수 있나요? 로컬은요? 제가. 네네네. 그거 제가 그 로컬로 좀 저장하게 있어서 슬랙으로 제가 네네. 제가 앞에 일정이 있어서 꼭 좀 늦었는데 너무 재밌네요. 뒷부분만 들었는데도 너무 지금 잘 들어갔고. 예. 감사합니다. 네.
꼭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또 다른 분들 코멘트나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미나 일정 성민이 형이니까 잘 조율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의견 종합해서 다음 봐서 한번 네, 네, 일정 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빠 익선이라서 왜냐면